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물 소비 위축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이나 미역 등 오래 보관이 가능한 일부 수산물은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갓 잡은 꽃게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 대형마트. 예전에는 1시간 안에 모두 팔렸는데 꽃게가 오전 내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로 소비자들이 수산물 사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믿어라라고 말만 하지 뭐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도 아니고 이 근처에서 나오는 거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먹을 거예요 이제. 반면 일부 수산물은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어제 목포의 한 마트에서는 미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3% 더 팔렸고 다시마는 45%의 매출이 급등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원전 오염수 불안에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말린 해조류 등은 미리 사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해류를 타고 몇 년 뒤에 온다고 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오랜 뒤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겸사겸사 하는 마음에 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 전라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쇼핑몰에서는 일부 수산물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생으로 먹지 않고 다른 걸 요리해서 먹을 거니까 냉동실 다 지금 포함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던 지난 6월에는 소금 대란도 발생했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본격적으로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절차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방류된 마당에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까지 진행된다며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영광군 주민들이 한 건물 안을 빙 둘러쌌습니다. 손에는 수명 연장을 반대한다는 피켓도 들었습니다. 한빛 1, 2호기 수명 연장 관련 설명회 등 모든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 40년 만료를 곧 앞두고 있는 한빛 1, 2호기의 수명 연장이 본격화되면서 한수원이 읍면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는데 이 앞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된 겁니다. 영광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설명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공무원들을 모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저희들하고는 전혀 교감이 없었고요. 요식행위로서 한손이 써먹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해안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면은 이렇게 큰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후쿠시마 사고에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한수원은 내년 2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열고 각각 2025년과 2026년에 끝나는 한빛 원전 1, 2호기의 수명을 10년씩 늘린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지자체와 협업해서 우리 한빛 1, 2호기 계속 원전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부 정책이 갑작스럽게 바뀌어 일정이 촉박했다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늘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절차도 가속화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하면서 어민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심은 들끓고 있지만 정치권의 입장과 대책은 크게 달랐는데요. 광주와 목포, 여수 MBC가 함께 만드는 시사토론 프로그램 시사 용광로에서 이를 긴급 진단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전남의 수산업 규모는 4조 9천억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거라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늘이 무너진다. 그런 심정으로 진짜 오늘 방류하는 거 보면서 어민들이 아주 기절을 했습니다. 국민적 분노에 직면한 정치권의 얘기를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 제작하는 시사 프로그램 시사용광로에서 들어봤습니다. 야당은 우리 정부가 사실상 뒷짐지고 있다며 비겁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정부 예산 들여가지고 홍보까지 하는 그런 이 상황인데 무슨 이 방조하거나 또는 찬성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지 굉장히 비겁한 자세라고 보고요. 여당은 국민 먹거리의 경우 가짜 뉴스가 아니라 과학과 객관적 검증이 우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시에 의해서 잘 따라주는 일본의 정부가 되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는 시도민이 되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큰 만큼 대책도 달랐습니다. 야당은 국회 차원에서 서둘러 보상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에서 빠르게 특별법을 마련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하자.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산물 이력제. 반면 여당은 피해 상황에 따라 보상하는 게 맞다며 일단 지켜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아직은 문제가 지금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있단 말이죠.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은 왜 안 하겠습니까? 일본이 하는 이상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일본 원전의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7개월여간 광주시청사 점거 농성을 벌였던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 문제가 다자간 합의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 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은 오늘 합의문을 통해 기존 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보육 대체교사 공개 채용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했던 조정안 중의 일부로 그간 사자는 노무사 출신인 최은지 시의원을 중심으로 수차례 중재를 거쳤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 지자체마다 인구 유입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로 농촌의 빈집을 수리한 뒤 귀농 희망자에게 단기간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실제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추정돼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광주와 목포, 여수문화방송 3사 기자들이 함께 만드는 인구 소멸 기획뉴스. 오늘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약 20년간 자동차 정비업을 해온 50대 박성희 씨. 최근 나주시로 이사해 본격적인 귀농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2년 전 귀농인의 집 사업을 통해 나주에서 6개월 지낸 경험이 귀농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동네 분들과의 이제 관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네는 뭐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편하게 다들 대해주시고 해가지고 아주 지금 만족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의 빈집을 최대 2년간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사업은 2015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2,700여 가구가 참여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71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사업 효과는 어떨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참여자 중 실제 귀농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귀농을 결정한 사람에게 농촌의 빈집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참여자 수만 집계했던 겁니다. 본인들이 거기서 실제로 이제 정착하기 위한 집도 알아보고 농지도 알아보고 하는 이제 거주하는 임시 거주로서의 목적인 것이고. 하지만 나주 지역을 살펴보니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 2억 3천만 원을 들여 39명에게 빈집 등을 제공했는데 이 중 12명만이 나주로 귀농했습니다. 정착률이 약 30%에 그칩니다. 사업 내용이 지역별로 크게 다르지 않기에 사업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유사한 정부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역시 지난해 참여자 중 14%만이 같은 해 귀농귀촌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농촌에 이제 새롭게 이제 주거를 확보를 해서 생활을 하는데 난감할 거예요. 소득을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이냐, 어떤 주 소득 작물을 선택해서 소득 활동을 할 것인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는 만큼
귀농귀촌 관련 사업이 일회성 체험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난 5월 여수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진 사고 보도해드린 적 있습니다. 당시 교사와 학생 10여 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알고 봤더니 척추가 골절되는 등의 중상도 있고 학교의 초동 대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체육관 천장 구조물이 쏟아져 내린 여수의 한 초등학교. 당시 체육교사와 학생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학생들은 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척추가 골절돼 팔주 진단을 받은 학생도 있고 다른 아이는 3달이 지난 지금도 허리 보조기를 차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끔찍합니다. 학교로부터 받은 연락이라고는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온 문자 한 통. 지인을 통해 먼저 사고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병원을 직접 수소문하며 자녀를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응급실에 전화했더니 저 사고로 온 아이 중에 이런 아이가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내 아이는 어디 갔을까요? 학부모들은 사고 이후 학교의 대응도 부실했다고 지적합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보수 중인 천장 마감재는 어떤 자재인지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 측은 재발 방지 대책은 뒷전이고 보상을 먼저 이야기했다며 분노합니다. 생각나죠. 저희는 보상을 원하는 게 일단 아니에요. 어떻게 사고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선생님들의 행동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과하는 게 학교 측은 다친 학생들이 외관상으로는 괜찮았다며 상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이후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은 경찰과 전남도교육청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같이 가족 상과 같이 요구에 학부모들 원했을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요. 학교 측은 또 천장 구조물이 붕괴된 체육관은 마무리 공사 중으로 조만간 다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절기 처서가 지나면서 열대야는 한풀 꺾였지만 아직 낮 동안에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주말에도 폭염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정보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까지는 강한 비가 퍼붓더니 비가 그친 오늘은 강한 볕이 쏟아졌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유독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매년 8월이면 백일홍꽃이 만개하면서 진한 분홍빛으로 물드는 명옥헌 원림.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명옥헌 정자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쐬고 뜨거운 여름날에도 100여 일을 꿋꿋하게 견뎌내는 백일홍을 바라보며 지친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숲도 우거져 있고 꽃도 있고 또 연못에 물이 있고 그러니까 시원한 느낌이 더 들고 바람도 선선해서 참 시원합니다. 여름이랑 가을로 넘어가는 그 문턱에서 피는 대롱나무 꽃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을 맞이할 준비, 그런 뭔가 시원함, 선선함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곳 명옥헌 원림에서는 더위가 잠시 쉬어가는 것도 같은데요. 도심엔 아직 열기가 가득합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주말까지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주말 내내 광주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게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밤사이 더위는 한풀 꺾이면서 열대야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 비 소식이 들어있긴 하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이진 않겠고 비가 그친 이후 또다시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주 예보된 비와 더불어 길게 이어지는 폭염 모두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퇴근길에 광주 제2순환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방호벽에 부딪혀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광주 북구 각화동 제2순환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방호벽과 충돌해 차에 타고 있던 25살 남성과 73살 남성이 숨졌고 38살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길이 막힌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광주시 북구 매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5m 높이의 버드나무가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 5대가 파손됐습니다. 북구청은 200년 된 나무의 뿌리가 썩으면서 밑동이 부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